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요 국제 뉴스 매체들이 최근 KF-21 전투기의 165차 비행시험과 무장분리 실험의 성공 소식을 전하며 현재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반응을 보인 건 중국의 황구시보와 같은 언론들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KF-21 전투기에 대한 비난보다는 놀람과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한국이 공개한 KF-21 전투기의 미사일 발사 장면은 중국 전문가들과 군사 관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KF-21 전투기의 전투 능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 한국의 군사 발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KF-21 전투기의 전투력과 국제 경쟁력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국 국방 전문가들은 한국 전투기의 발전 속도와 무장 능력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임을 인정하며 한국의 군사력 강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중국의 국방과학기술대학 천희 교수는 한국의 KF-21은 독자적으로 개발된 최첨단 전투기로 고도의 기술력과 탁월한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국방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나 천희 교수는 KF-21 전투기가 국저형으로 개발된 점을 주목하였는데요. 미국과 같은 항공선진 그룹들은 앞으로 국저형 전투기 구조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국저형 파일럿 한 명은 조종, 다른 한 명은 전자전 대응 체계를 운용할 수 있기에 5세대급 이나 이후의 전투기들은 자동화와 정보화 수준이 갖춰진 것으로 예상해 파일럿 한 명으로도 충분한 운용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행 통제체계, 디스플레이 통제체계, 조종사 생존 지원 체계 등을 고려하면 국저기는 단저기보다 무게와 가격 면에서 불리해 가성비 측면에서도 최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종사 교육 측면으로 봐도 더 이상 단저기를 완전히 복저기로 바꿀 필요가 없어서 미국은 F-22와 F-35의 복저형을 개발하지 않았고, 심지어 여유 공간을 활용한 개량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국제 흐름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한 한국은 이에 대해 다르게 생각한 것 같다고 천희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현재 예상과는 다르게 자동화 수준을 높이는 것은 힘든 상태며, 무기와 전자전 대응체계 운용의 복잡성으로 이를 단 한 명의 조종사가 하기에는 사실상 너무 힘들어졌으며, 결국 후방 좌석의 도움을 받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복저형을 조기 도입한 미국이 복저기 개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을 동안 한국이 후발주자지만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이점을 얻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내에서 성공적인 KF-21 시험 비행에 대한 보도를 통해 의도적으로 이에 대한 경계를 높이는 것은 한국의 군사 발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KF-21 조립 계획은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비행이 가능한 시대기 6기를 생산하고 복저기 기술을 확보했으며, 이제는 항공모함에 사용할 함재기형 KF-21 내비 개발 개념까지 제시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의 국가 규모를 고려해보면 이러한 연구 및 개발 속도는 매우 인상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한국이 계획 일정을 앞당기면서 2025년까지 시험 비행 완료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이후 수백 대의 생산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계획도 진행 중이라서 생각보다 빠른 계획과 점진적 단계가 진행되고 있기에 놀라움과 동시에 경계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은 KF-21의 스텔스 기능이 중국의 국방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이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군사 전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은 KF-21 전투기의 뛰어난 성능과 전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KF-21 전투기에 대한 경계를 높이고 이를 대비한 국방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중국의 언론들은 한국의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하였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이 KF-21 전투기에 대한 관심과 경계를 높이는 모습은 한국의 군사 발전이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중국판 유튜브라고 불리는 빌리빌리에서 군사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후 진타오 씨는 한국의 KF-21 전투기에 대해 연일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는 이번 중국 매체의 반응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KF-21 보라매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KF-21은 스텔스 전투기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스텔스 성능이 매우 낮고 미국의 F-35와 비교할 수 없는 4.5세대 전투기에 불과하며 미사일 시험 발사도 단순한 무장 분리와 기총 발사에 지나지 않으며 실전에서의 효과는 의심스럽다. 중국은 이미 J-20과 J-35를 개발하여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선두주자로 이미 자리매김했다. 이에 비해 KF-21 전투기는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에 대항할 수 있는 전력이 없는 한국의 자신감 과잉에 불과하다. 이 전투기는 외형만 F-22와 유사할 뿐 실제로는 F-22의 반도 못 미치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쌍발 엔진을 사용하지만 엔진 성능이나 신뢰성은 중국의 AL-41F 계열 엔진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수 도료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스텔스 성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중국의 최신 A사 레이더에선 쉽게 탐지될 것이다. 또한 내부 무장창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개념 설계일 뿐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다. 내부 무장창에 미티어나 암람 같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미티어나 암람보다 우수한 PL-15나 PL-21 같은 중국의 공대공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KF-21은 비행시험 및 무장분리 시험을 거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는 KF-21 전투기의 성능 외에도 관련된 모든 것을 분석했는데요. KF-21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에 예산과 일정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에게 판매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없으며 기술적으로도 중국의 J-10C나 JF-17 같은 4세대 전투기보다 우위를 차지할 수 없기에 KF-21은 한국의 과대망상과 자만심으로 만들어진 실패작일 뿐이다 라고 분석을 끝마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질투 어린 분석은 한국이 잘해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셈인데요. 앞으로 한국의 KF-21 전투기는 더욱 발전된 기술력과 전투 능력을 통해 국제 전술 전투기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의 국방산업에 있어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KF-21의 성공적인 개발과 시험 비행은 한국의 국방산업 발전을 증명하는 동시에 국제 군사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